건강이 보이는 의학 톡톡톡. 톡톡톡. 네, 아는 만큼 보이는 놀라운 의학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안녕하세요, 유인영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우리 동네 주치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원장님과 함께할 주제는요, 바로 소리 없는 도둑, 난청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각종 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가 항상 피곤합니다. 그리고 항상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노화로 인한 난청 외에도 젊은 층에서도 이 난청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 난청의 원인과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각종 소음에 혹사당하고 있는 현대인의 귀. 하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 방치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령화와 이어폰 사용으로 난청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청은 서서히 진행돼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난청으로 인해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가 어려워 삶의 질 하락은 물론 치매 발병까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소리 없는 도둑, 난청. 주치의와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난청이라고 하면 사실 귀가 잘 안 들린다, 듣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뜻일 텐데 정확하게 난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못 듣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줄 때 난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건 질환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증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은 잘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발견돼서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떨어지면 당연히 안 들린다고 본인이 네네네. 느끼니까 네. 병원에 그런 증상으로 찾게 되십니다. 예전에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뭐 이렇게 네. 여러 번 얘기해야지 알아듣는 정도를 했을 때 아,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이제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했을 때 못 듣는 정도면 난청이 굉장히 심한 거고요. 보통 이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다가 뭐라고 이 정도만 돼도 난청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에서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예전에는 뭔가 이제 공사장에서 일할 때든지 사격 같은 것 때문에 갑자기 큰 소리 때문에 생기는 소음성 난청이 이제 많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이어폰 같은 거 사용하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어폰 거의 대부분이 다 듣고 있잖아요. 휴대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하나의 문화처럼 이제 핸드폰이 보급화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MP3 같은 거 이제 있어야지만 듣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이어폰을 많이 쓰게 되는데 문제는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어폰을 쓸 때 그때가 더 문제입니다. 조용한 방에서는 그렇게 크게 듣지는 않는데 시끄러운 데서는 이어폰 쓸 때 그 소음을 뚫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들어야 돼요. 훨씬 큰 볼륨으로 듣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어폰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난청의 원인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발생 네. 원인이. 사용하면서 떨어지는 게 있고 질병 때문에 떨어지는 게 있는데 뭐 사용하면서 떨어지는 거는 노인성 난청, 그냥 나이 들면서 떨어지는 거죠. 있고 다음에 이어폰 때문에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게 소음성 난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질병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돌발성 난청이라고 우리 뇌경색하고 비슷하거든요. 뇌경색도 갑자기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달팽이관 되게 유명하죠. 소리를 듣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달팽이관인데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니면 뭔가 피가 덜 가면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옅은지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청력을 이제 뭐 떨어지거나 잃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메니에르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혹시 메니에르 질환? 들어보신 적은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있어요. 예. 여성분들한테 훨씬 많이 생기는데 이게 병명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되게 좀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달팽이관에 물이 원래 물주머니가 있거든요. 걔가 커집니다. 커지면 달팽이관이 눌리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청력이 낮은 음이 떨어지고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피곤하면 잘 생기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명절 전에 명절 스트레스가 옛날엔 되게 컸잖아요. 명절 전에 메니에르가 생겨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사곤 했죠. 괜히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이게 뇌부질환도 난청이랑 관련이 있었던 거네요?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렸다가 어지럽기도 하고 또 회복되면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어지럼증이 생기면 이런 좀 메니에르 증상, 이걸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청을 그대로 방치를 그냥 해두면 어떤 또 증세가 생길 수 있을까요? 청력에 떨어진 보청기를 끼게 되는데 문제는 한국의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맞아요. 이거 끼면 나 늙었어. 맞아요. 노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청기 맞추는 것만 봐도 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차피 그 귀 뒤쪽에 거는 타입의 보청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귀 안에 쏙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귀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예. 근데 재밌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난청이 있다 없다 아는데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청기 착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청기를 병원 가면 자꾸 빨리 끼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늦게 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빨리 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안경은 안 낀다 그래서 시력이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청기 같은 경우는 달팽이관은 전달해 주면 뇌에서 분석해서 무슨 소리인지를 인지하게 되는데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뇌가 올라가는 신호가 줄어들다 보니까 얘가 일을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얘가 퇴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번 퇴화된 뇌의 기능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단어가 뭉개져요. 예. 저희 방송 찍고 있는데 그럼 방송이라고 얘기했을 때 방송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뭐 밤송 이런 식으로 단어가 뭉개지니까 나중에 보청기를 뒤늦게 껴도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야? 뭐라 그런 거지? 난 듣긴 들었는데 이 보청기가 기능이 안 되네. 이거 보청기 껴도 안 들려.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자꾸 병원에서 보청기를 빨리빨리 끼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시고 보청기를 일찍 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대화가 될 때. 네네네. 이렇게 대화가 그냥 편하게 될 때 보청기를 끼기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보통 장애 진단이 나오고 보청기를 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돈 아끼려고. 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어떤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보청기를 미리 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대화하기도 편하고 뇌의 어떤 손실도 줄일 수 있고 그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난청 발생 시에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조건 뭐 보청기 끼는 것이 답이다? 이걸까요? 난청 때문에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네. 치매 때문에 못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뇌에서 소리를 잡아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이 들면서 그러면서 뭐 기억력 같은 게 떨어지는 그런 치매 관련 증상도 달팽이관은 정상인데 청력은 정상인데 뇌에서 집어내지 못해서 자꾸 놓치는 거죠 말을. 주변에서 볼 때는 왜 자꾸 되물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치매의 초기 증상이 그런 약간 난청처럼 보이기도 해서 실제로 이게 보청기를 껴야 되는 청력인지 먼저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보청기를 껴도 문제가 없는지 우리 뭐 중이염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뭐 귀 안에 염증이 있어서 뭐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엔 보청기를 못 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무조건 그러면- 되는 건 아니군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체크를 안 하고 보청기를 그냥 맞춰서 꼈다가 나중에 짓물 나서 못 끼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먼저 해 놓는 게 보통 그 전에 증상에 대한 얘기할 때 만성 중이염 얘기가 좀 빠졌었는데 뭔가 귀 안에 뼈에 염증이 생기면 그 뼈에서 진물이 나면서 고막을 녹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은데 보통은 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많이 아프다거나 본인의 뭐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다 보니까 수술 시기가 자꾸 늦어져요.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수술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고 청력은 다 떨어졌고 그럼 나중에 보청기도 못 끼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도 뭐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귀 속에 문제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어떤 병인 것인지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반드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요. 병원에서 바른 판단을 좀 내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전에 원장님, 이게 난청이라는 게 요즘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방하는 거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큰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큰 소리가 있는 상황을 마주할 때는 최대한 귀를 보호해주는 귀마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음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어폰 사용을 좀 줄이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어폰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귀를 제발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샤워하고 나서 닦아내고 싶은, 그리고 뭔가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귀에 염증이 자꾸 생기면 청력이 떨어집니다. 귀는 가만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소중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자, 정말 들리지 않는 고통만큼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시청자 사연이 들어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방문했는데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아 치료한 지 5개월 차입니다. 꾸준히 약도 먹고 있는데 아직 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왼쪽에만 난청이 왔는데 이러다 오른쪽도 난청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치료만 빨리 하면 청력 회복을 금방 한다고 하던데 이 정도 기간이면 다시 청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사연을 봤습니다. 5개월째 돌발성 난청 치료를 지금 현재 받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청력을 지금 회복을 못하신 경우입니다. 이대로 청력을 회복하지 못할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럴 수도 있을까요? 네, 5개월 됐으면 안 돌아올 겁니다. 이거는 약간 원장님 이렇게 강하게 안 돌아옵니다. 어떡하죠? 왜냐면 이게 네. 약간 뇌경색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뇌경색처럼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네, 청력이 한번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청력이 떨어진 거죠. 근데 떨어진 정도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여튼지 간에 떨어진 상황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5개월 정도 지났으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청력이 돌아오지는 않고 아마 처음에 청력이 떨어졌을 때 이명이 생기거든요, 보통. 이명 같은 증상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뭔가 생활할 때 좀 불편한 거죠. 이쪽에서 말하면 잘 안 들린다든지. 근데 5개월 정도가 지났으면 청력이 돌아오는 시점은 지난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정도에 따라 좀 다른데 안타까운 거는 보통 생기자마자 돌발성 난청은 제일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5일이 골든타임이거든요. 근데 빠를수록 효과가 좋아요. 빠를수록 병원에 빨리 가서 일단은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 보통 늦어지는 이유가 약간 심하게 오지 않는 경우엔 그냥 막이 낀 것 같은 느낌. 우리 비행기 탈 때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심하면 당연히 알죠. 심하면 안 들리는 걸 아니까. 근데 그럴 때 뭔가 불편할 때 병원에 빨리 가서 청력 검사를 일단 해보는 게 좋았을 거고 초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청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청기를 다 끼는 건 아니에요. 청력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엔 보청기를 안 낍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오히려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소리를 너무 많이 줘야 되는 경우에 반대편 귀가 듣는 걸 얘가 방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력이 남아 있어서 보청기를 낄 수가 있다면 보청기를 빨리 끼는 게 좋습니다. 안 끼다 보면 이쪽 귀는 기능을 자꾸 안 하게 되고 네. 좋은 쪽 귀만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또 퇴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청력 정도에 따라 보청기 치료를 한다 정도가 지금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쪽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지금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보청기를 끼냐 마냐 그 정도의 문제고 보통 한 번 생기면 걱정해요. 아유 나 한쪽 안 들리니까 이제 큰일 나네. 그럴까봐. 근데 반대편은 안 생깁니다. 오. 양쪽으로 돌발성 난청이 오는 경우는 뭔가 몸에 다른 질환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전신적인 질환들 있잖아요. 뭔가 혈관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아버님은 60대입니다. 얼마 전 난청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병원에서는 보청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절대 보청기를 끼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현재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대로 방치했다간 더 큰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아버님의 의견대로 보청기 착용을 미뤄도 될까요? 보청기 대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님이 난청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청기 착용을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보청기 착용을 미루면 난청이 더 심해지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보청기가 이제 60대이신데 끼면 좀 불편하다, 보기 싫다 이런 이유로 좀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난청이 좀 더 심해질까요?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청력은 어차피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재청력도 지금보다 좋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나이 들면 어차피 더 나이 들면서 나빠지니까.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청력이 떨어지는 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큰 소리 줄이고 이어폰 안 쓰고 귀 만지지 말고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력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네. 문제는 난청이 오래됐을 경우에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줄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단어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를 보청기가 막아주는 효과가 제일 강력해요. 그러니까 난청의 진행은 막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보청기를 끼든 안 끼든 청력이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꼈을 때는 껴도 못 듣는다는 거죠. 보청기 착용은 항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보통 40데시벨 정도에 시작을 하라고 하는데 40이면 이렇게 대화가 편하게 될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가 안 될 정도에 끼기 시작하면 껴도 이미 퇴화된 그 뇌 기능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재활치료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 당장의 불편감도 있지만 나중에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재활치료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고 빨리 낄수록 나중에 나이 들어서 편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청력을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도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할 거고요. 이상하다 느끼시면 미루지 마시고 빠른 치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의 건강 상식을 한 방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강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입니다. 오늘은 만성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피로란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원인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과 특발성 만성피로로 나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한 중증이고요. 그리고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고 약간 가벼운 쪽에 해당이 되면 특발성 만성피로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만성피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역이나 식욕, 곡로, 비로, 열라증이라고 해서 기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피로에 대한 부분은 조사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인구 집단의 약 10%가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경우에서부터 더 높은 경우까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피로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성피로 증상은 피로감 외 노력 후 불쾌감, 수면장애, 다발성 통증, 운동 감각신경장애, 재발하는 감기 유사 증상, 인지장애, 단기 기억장애, 높은 감염 감수성 위장관 장애, 비뇨생식기 장애, 심혈관계 장애, 한열 불내성, 체온 조절의 불안정성, 기립성 조절 장애가 해당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때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추위와 더위를 잘 탄다든지,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다든지, 자다가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피곤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인데 피로가 생겼을 때 몸 전신으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피로로 인한 증상은 다음과 같이 전신을 아우르는 증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립의학 아카데미 산하에 있는 의학연구소에서 2015년에 발표한 기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3가지 필수 증상이 있고 그 외 추가 증상 2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있을 때를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필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고요. 노력 후 불쾌감, 상쾌하지 않은 수면이 필수 증상입니다. 계속해서 피곤한데 움직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정도로 불쾌감을 호소하고 아무리 자도 상쾌하지 않은 상태가 필수 증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지장애와 기립성 조절장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호소할 때를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인지장애라고 하는 것은 주의력 결핍, 기억, 실행, 정보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 흔히들 머리를 쓰는데도 머리가 제대로 회전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요. 기립성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서 있는 동안에 심박수나 혈압이 이상이 생기거나 현기증, 실신, 피로가 늘어나거나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 가만히 서 있는데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만성피로증후군은 우울증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우울증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만히 있고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성피로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를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고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몸을 움직이면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치료법이 지금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고는 나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몸이 허한 경우 그리고 극허한 경우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인 변증으로는 간과 비기능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기허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포괄적인 증상을 개선을 위해서 한약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침 같은 경우는 CDC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증상을 호소하는데 유효한 의미가 있다는 확인이 된 치료고요. 그리고 뜸, 부항, 약침, 추나요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면서 치료적인 접근을 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이든 특발성 만성피로든 진단 기준에만 속하고 다른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다고 만성피로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증상은 반드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이었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은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만성 피로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식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동절기 유충구제 위주의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며 민원 처리 시 분무 소독과 유충구제를 적극 이용한 유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기 대여 및 설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4820 또는 서울시 응답소 120으로 문의 주세요. 국가 암 검진 안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20세 이상 짝수년생이 대상입니다.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23으로 문의 주세요. 강북구 혈액검사를 운영합니다. 의심 증상으로 혈액검사를 원하는 강북 구민이면 누구나 검사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연일회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액 의심 증상으로는 2주 이상의 기침, 객혈,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무력감 및 발열 또는 야간 발한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혈액 환자 가족 및 동거자는 필히 검사 받으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02-901-7687, 7686, 7688로 문의 주세요. 병원 및 약국의 소재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강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병원 약국 찾기 또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희망복지, 병원 약국 찾기를 클릭하면 응급의료 포털로 연결됩니다. 모바일로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901-7713으로 문의 주세요.